네, 시장 안에서 뭔가 주도 흐름이 보이기보다는 테마주들이 강한 오늘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처럼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 또 펀더멘탈을 보는 분들은 시장에서 떠나려고 하기도 할 텐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건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정혜용 과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정말 테마가 요지경이 이거 왜 이럽니까? 언제까지 시장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걸 알면 여기에 안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순간에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한 20분 전만 하더라도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1, 2분 단위로 그들에게서 지금 매도 자금이 확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 쪽으로 또 수급이 장 중후반부에 지금 몰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이게 손이 빠르다고 정말 될 일인가 싶은 그쵸.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쪽은 사실 오히려 후쿠시마 이쪽이고 실체가 없는 쪽은 이 초전도체 쪽인데 지금 일단 투자자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주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섹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또 심리가 지금 퍼져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각보다 지금 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약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일단은 이쪽, 그러니까 조금 작은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돌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도 저희는 마감의 산다를 통해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 수익이 또 마침 나서 리뷰를 해볼게요. 정혜운 과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코스맥스 거의 한 달가량 저희가 지켜봤거든요. 네. 수익이 50%까지 났어요. 근데 화장품주에 대해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기에 이거를 매도하고 가야 될까, 수익을 챙겨야 될까 고민이 돼서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1차적으로는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는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아마 접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유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화장품 섹터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수년간 침체 기조가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이후부터의 이러한 턴어라운드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난번 이제 코스맥스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브랜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이러한 브랜드 업체보다는 이제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러한 상당히 좀 부침에도 좀 강한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뭐 OEM, ODM 업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네. 딥노이드 가지고 김민수,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이 갈린 상태로 나갔어요. 네. 딥노이드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했는데 그쵸. 이거는 매도할까요? 오늘 50주 신고가입니다. 일단은 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게 더. 네, 맞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셔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한 30% 이상 정도 이제 수익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이들 섹터의 대장주들이 견고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번 더 강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세는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현재 AI 플러스 의료 진단 이쪽 섹터에는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딥노이드는 보유 의견을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입니다. 정혜용 과장님 덕산네오룩스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김태정 본부장님 이루다를 갖고 왔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부터 들어보자면 앞서 그 코스맥스 판돈으로 요거 사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하반기에 좀 할 만한 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이 OLED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핸드셋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셋 그 중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이제 플래그십 핸드폰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제 잘 팔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실적이 좀 등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도 시장의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놨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한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고객사들의 그런 재고 축적 수요가 좀 일어나면서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90억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이제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제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사전 판매가 좀 호조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향후 하반기 이러한 판매량 그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도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애플에서 이 아이폰 15 그 수요 예상치가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이 고객사들한테 생산량 증량을 좀 주문했다라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핸드셋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러한 아이폰 그 신제품과 더불어서 이런 폴드 시리즈 같은 출시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 120일 이 중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한 이틀 2거래일 연속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런 중기 이평선 부근에 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 4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N자형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1거래일 연속에서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꾸준하게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 한 39,0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현 구간에 코스맥스 수익 실현하고 이동할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앞서 딥노이드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네. 좀 약간 섹터가 비슷한 이루다를 갖고 오셨어요. 이쪽이 좋아요. 네, 일단 그러면 신규 매수를 없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뭐 물이 들어오는 섹터와 이제 기업 쪽에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반기 시장이 지금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이루다 같은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해당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쪽은 뭐 제이시스 메디카, 클래시스, 비올 이러한 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를 보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광고 매출, 광고에 대한 그 비용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다소 좋지 못했지만 일회성이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조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3분기, 4분기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계만 누적으로 잘 팔아놓기만 하면 그것을 또 사용자들이 잘 사용을 했을 때 소모품을 통해서 이제 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또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덜 오른쪽 해당 섹터의 대장주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 2등주, 3등주 중에 덜 오른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이번 8월 달 혹은 9월 달에 저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 11,000원대 이상, 그러니까 12,0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제 이 내려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는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 8,000원을 돌파하려고 이제 무난히 애를 썼다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섹터가 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동슈가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내에 제한된 상승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92.9포인트. 오늘 만약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코스닥 지수가 전혀 빨간불을 켜낼 수 없었을 거예요. 현재 아쉬운 흐름입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하나오션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증 소식에 전일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 오늘 추가 약세 35,950원 지나고 있는데 아직 바닥 멀은 걸까요? 정혜훈 과장님.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유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사업 투자라든지 이러한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향후 뭐 수주가 뭐 늘어나면서 그러한 신규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유상증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공시상으로는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고 지금 1개월 내외에 이제 확정 공시를 할 예정인데 만일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2조 원대 규모의 이런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규모 그러한 좀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주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한 단기적으로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일에 유상증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그러한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상증자 여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 아직 바닥이 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면에 어제는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오리온은 어떨까요? 국내 판매량 견조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3% 내린 12만 3,200원. 그런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삼양식품이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실적이 좋아서. 그 외에 많은 뭐 과자, 라면 판매하는 이런 음식료주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하락시에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종목별로 어느 정도 이 강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은 좀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업종들의 변동성은 그렇게 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물론 좀 하실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포트에 이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유틸 혹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 없으신 분들의 하나여서는 저는 오리온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는 될 수 있다. 대신에 삼양식품이 그렇게 갔다라 그래서 오리온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높이시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일단 오리온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판매額을 좀 올리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주가의 퍼포먼스는 나오기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오리온 역시 현 시장 안에서 해지 역할을 해주며 안정적인 좀 모습은 보이지 않겠느냐, 수급 개선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마녀공장 볼게요. 이 화장품주들의 등락이 큽니다.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급락했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 기대 속에 마녀공장이 8% 가깝게 오른 35,0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스맥스로 저희 수익 냈는데
마녀공장도 같은 화장품 내는 종목이잖아요. 정영 과장님, 마녀공장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코스맥스 말씀드렸을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이런 OEM, ODM 업체들 같은 게 좀 주목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브랜드 업체를 비롯해서 그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세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장한 지 이제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기대감들,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이러한 좀 향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화장품이어도 OEM, ODM이 아니기 때문에 마녀 공장의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여기서 더 커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마크 붙는다라는 다른 의견 드렸습니다. 마녀 공장 오늘 7.85%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볼까요? 코스피는 전일보다 0.29% 상승한 2,516.11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오른 892.88포인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지 않았다면 오늘 양시장 하락이 불가피했겠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